반대로 해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명도가 좀 부담되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입찰 경쟁률은 경매보다 훨씬 더 낮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어떤 구매 물건 입찰하실 때는 가장 큰 메리트는 뭐니 해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크다.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요, 경매로 낙찰받는 것보다는 공매로 낙찰받는 게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받을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매가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요. 먼저 압류재산 공매 절차는 입찰이 보통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보통 입찰을 합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당일날 현장 가서 그날만 입찰을 하는데, 공매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찰할 수가 있는 기간이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입찰하게 된다고 하면은 목요일날 바로 결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매각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잔금을 납부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법이 개정된 게 국세징수법 개정 관련돼서는 2023년 1월 1일 공고문부터, 그 다음에 지방세진수법 개정으로는 2023년 3월 14일 이후 공고문부터 매각 결정일이 개차의 다다음 주 월요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고일 이후에 공매 물건들은 매각 결정일이 개차의 다다음 주 월요일로 변경됐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 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압류재산 같은 경우는 낙찰자 본인이 신분장과 도장을 지참하고 물건의 해당 부점에 직접 방문해서 담당자로부터 매각 결정 통지서를 수령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잔금을 마련해서 납부를 하면 되시는데, 그 잔금을 납부하는 그 기간은 2014년 1월 이후부터는 그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은 일주일 이내, 그 이상이라고 하면은 30일 이내에 잔금을 마련해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이나 수탁재산, 유입재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낙찰받고 나서 5일 이내 매매 계약서를 쓰러 가시는 겁니다. 매매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이제 명시된 중도금이나 장대금 날짜에 맞춰서 대금을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재산 같은 경우는 경매보다는 매매 형식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공매를 실전적으로 투자하는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온비드 공매라고 하는 건 바로 어떤 거냐? 압류재산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들의 물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하는 방식을 온비드 공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온비드 공매를 여러분들이 입찰하실 때는 가장 메리트 중에 하나가 인터넷으로 입찰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원에서 하는 경매랑 공매하고는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차이점이 있는가? 먼저 법률적인 성격이 다릅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제도로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규정을 받게 되고요. 공매는 체납사액을 징수하는 행정처분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명도인데요. 둘 다 매수자한테 명도 책임이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이제 경매로 어떤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때는 인도명령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라도 안에 살고 있는 점유자하고 협상이 잘 안 된다, 낙찰받은 사람은 법원에다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죠.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2주 안에 결정문이 나오게 되고, 그 결정문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송달만 완료되게 되면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제도가 인도명령 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 같은 경우는 이 인도명령 제도가 있기 때문에 명도를 다소 좀 수월하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데, 공매 같은 경우는 이런 인도명령 제도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명도 협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명도 소송이라는 걸 진행하셔야 돼요. 명도 소송이라는 걸 진행하고 확정 판결문을 얻어내야지만 비로소 그 사람을 강제 집행할 수가 있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매물건 낙찰받을 때는 명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인도명령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소송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게 이 경매와 공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반대로 해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명도가 좀 부담되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입찰 경쟁률은 경매보다 훨씬 더 낮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어떤 공매 물건 입찰하실 때는 가장 큰 메리트는 뭐니 해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크다.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요, 경매로 낙찰받는 것보다는 공매로 낙찰받는 게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받을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관련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공매관리번호가 2009-16700-003번 사건이었습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에 소재하고 있던 단독주택이 공매로 나왔던 사건인데요. 재산의 종류를 보니까 압류재산이 공매로 나왔던 사건이죠. 압류재산 물건이다 보니 말 그대로 세금이 체납돼서 나온 공매 물건이라고 하는 건데,
과연 어떤 물건이 공매로 나왔었던 건가? 먼저 위치부터 한번 같이 봐보면, 위치는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주택이 공매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 어떠한 주택이 공매로 나왔던 건가 사진 한번 같이 봐보면 이렇게 연식이 느껴지는 오래된 주택이 공매로 나왔던 사건이죠. 근데 이 물건은 굉장히 특이했던 점이 바로 뭐냐면은 이 경매하고 공매가 동시에 진행이 됐었던 물건입니다.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경매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았을 때 신청하는 게 경매고, 공매는 세금이 체납됐을 때 진행되는 게 공매다 보니까 동일한 시기에 같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물건은 참 특이하게도 하나의 물건인데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 낙찰자가 2명이 생겼던 물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일한 물건에 낙찰자가 2명이 생기게 되면은 누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는 걸까요? 바로 잔금을 먼저 납부한 사람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해당 부동산은 공매로 낙찰받은 분이 잔금을 먼저 지불함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었던 부동산인데요.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낙찰 금액 차이가 얼만큼 났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의 금액은 13억 5천에 낙찰을 받았던 사례이고요.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의 가격은 11억 6천만 원에 낙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물건인데 어떤 방식으로 낙찰받았는지에 따라서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심하죠. 그만큼 공매는 경매보다는 덜 대중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2차의 경쟁률이 낮고 그만큼 가격을 싸게 잡을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인도명령 제도가 없기 때문에 명도가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이 인도명령 제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공매 명도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팁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